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통번역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동안의 그 교육 경험, 그 실무 경험의 바탕에 나온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고했던 대로 오늘 토요일 8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비디오 조작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한 15분 정도 늦어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에 특강을 위해서 참가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그러니까 2학기죠. 관광통역안내사 영어라는 과목을 맡게 됐고 1학기 때는 통번역 실습이라는 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통번역을 통한 영어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그 영어 교육과 영어 교육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AI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 비롯한 여러 가지 그 AI 기능이 나타났는데 이 AI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AI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역 번역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통번역 실무를 하면서 AI, 챗GPT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챗GPT가 우리말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높은 정확도의 답을 만들어내지만 한글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번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우리말을 표현해주면 거기에 맞는 영어를 번역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략해서 하는 일상적인 말이라든지 또는 우리말에만 있을 법한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면 번역이 아직도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챗GPT가 있는데 뭐 통번역 공부할 필요 있나?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나아가서는 뭐 영어 공부할 필요 있나? 뭐 일어 할 필요 있나? 영어 할 필요 있나? 뭐 어디 뭐 불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를 전환을 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뭐 취직이라든지 뭐 실제로 뭐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뭐 해야 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이제 영어 학습, 이 통번역 학습 자체를 이제 즐기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목적을 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 자체가 하나의 지적 활동으로서 또 언어라는 것은 또 그 해당 외국 그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를 즐기는 뭐 핵심적 도구이자 또 그 핵심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긴다는 쪽으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오늘 특강을 통해서도 영어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이제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의 통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통번역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뭐 저한테는 굉장히 또 즐거운 그런 지적 활동이 있지만 이제 통번역이 아직 생소한 분들에게는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냐면 영어를 최소한 완벽히 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통번역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통번역을 마치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특강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깨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통번역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동안의 그 교육 경험, 실무 경험, 에 바탕에 나온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자, 그러면 통번역이 우리가 소위 이제 3대 요소, 통번역을 하기 위한 3대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영어를 잘해야 통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을 잘해야 영어, 나아가서 뭐 다른 외국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번역의 3대 요소 지금 현재 화면에 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통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말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통번역이니까 그 해당 외국어, 여기서는 이제 영어가 되겠죠. 영어가 잘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언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인 핵심인 그 알맹이, 그 배경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통번역을 잘하는 요소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통번역이라는 게 지금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고, 또 첫 번째 우리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3분의 1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외국어 능력이 한 80%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가 한 합해서 20% 안에 있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말 능력도 3분의 1, 외국어도 3분의 1, 그리고 배경 지식도 3분의 1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말 능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뭐 우리말은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말 다 잘하지 뭐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은 잘하지만 예를 들면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주제라든지 또는 잘 모르는 주제라든지,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조사만 들리고 앞에 인사말 들리고 맨 뒤에 감사합니다 말만 들리고, 우리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말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 실력을 외국어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외국어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말을 기르는 능력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많이 봐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신문 이런 거 잘 안 읽죠. 주로 이제 영상을 보고 글이라고 하면 밑에 달리는 뭐 댓글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신문을 보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에 요약해서 뜬 몇 글자 안 되는 거 정도로 우리가 보고 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풀로 된 기사를 우리가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서 우리말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간 어떤 그 전문 용어라든지 또 어떤 문장 간에 연결을 해주는 어떤 그런 뭐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 말을 이끌어가야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신문이 좀 딱딱하다 싶으면 이제 영화가 있죠.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뭐 영국 영화, 저 영어권 영화도 되고 우리 뭐 국산 영화도 되겠죠. 이제 외국 영화를 볼 때는 자막을 보면서 저게 영어의 저런 표현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또 소설 같은 거, 뭐 어떤 소설이도 좋습니다. 뭐 통속적인 뭐 소설이라든지 뭐 연애 소설이라든지 어떤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설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의 어떤 오랜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3분, 4분에 압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고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의 그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설문도 또는 연설을 찾아서 듣는 뭐 테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다음에 사설 아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가사, 노래 가사인데,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 음악이란 멜로디를 빼버리고 가사를 보면 가사가 하나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 노래, 뭐 우리말 노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말이 되겠네요. 우리말의 가사를 보면은 뭐 간단한 그 몇 글자 안 되는 것에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뭐 등등. 하여튼 우리가 출판으로 나온 모든 것을 두루 섭렵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세 번째 통번역의 3대 요소인 배경 지식을 늘리는 것하고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배경 지식을 내가 따로 늘려야지가 아니라 우리말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까지 같이 길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서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reading, L은 listening, W는 writing. 요 R이 아니라 S인데 못하가 됐네요. 이제 speaking.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길러나가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이 같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우리말 능력에서 신문, 영화, 소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AI를 통해서 내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될까, 이런 부분을 AI에 물어보면 거기에 맞는 글을 번역을 해주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 방법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과연 담고 있느냐를 일일이 클릭을 해서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골랐다면, 이제 우리 2023년 11월 2022년 11월 30일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제 어, 내가 원하는 글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것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경지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3번의 배경지식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얼마나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리스닝 실력이 좋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토픽을 내가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 토픽이냐가 리스닝 실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리스닝뿐만 아니라 리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사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영어 자체만 리스닝을 하고 리딩을 해도 결국은 실력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흔히 이제 영어를 쓰는, 예를 들어 미국이다, 호주다, 영국이다 이렇게 현지에 가서 살려고 그러죠.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지에 가서 살면 뭐 주변에서 네이티브들이 많이 영어를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겠지. 그게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살면 내가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내 귀가 쫑긋 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를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갖 것들이 제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알려주면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귀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서 결국 몇 년 살게 되면 영어를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많은 지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그게 어떤 특정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노후 생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내 관심이 그런 거라면 뭐 그런 거 쪽으로 해서 또 영어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게 고구마 캐는 것처럼, 고구마가 맨 처음에 어떻게 캡니까? 땅에서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만 캐려고 그랬는데 줄줄이로 막 나옵니다. 생각지 않. 그래서 결국은 어, 내가 어떤 특정 주제를 관심을 갖든지 간에 줄줄이 사탕으로 캐다 보면 이것저것 건드리게 돼서 결국 배경 지식이라는 게 전체를 다 퍼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통번역의 3대 요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